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화의 융단 폭격, 이번에는 박영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융단 폭격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선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저격수로 통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자료 제출이 조금이라도 미비되면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고 어떻게 장관에 드리고 하느냐?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박영선이 등장하면 다들 겁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영선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산자위 인사청문회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명의 국회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산자위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현주 TV를 통해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현주 대 박영선, 박영선 대 이현주. 자, 방패는 박영선이고 창은 이현주입니다. 누가 더 강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집중 거론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영선 의원은 과거에 인사청문회든 뭐든 간에 다른 사람의 피눈물 나게 아픈 질문을 해댔습니다.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박영선은 당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5.16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로서의 진행을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해서 당시 권성동 한국당 의원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산자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서게 됐습니다. 제대로 해낼까요? 그런데 지금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현주 의원도 그중 한 명이겠지만,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24일 성명서를 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라고 있다고 자진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821페이지짜리 인사청문회 답변서에는 각종 질의나 자료 요구에 개인정보 보호,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등으로 다 피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산자위 소속 한 의원은 박 후보자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 159건 중 70건, 44%를 별다른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금 지각 납부, 장남의 초호화 외국인 학교 입학 의혹이 끊임없는데 해명은 내놓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이라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히려 협박하고 있다. 이게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면 적절한 인사검증이라는 공익을 위해서고 남이 내 것을 요구하면 사생활이 되는 것은 은행 불일치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당히 재밌는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일입니다. 자, 지금 박영선 후보를 두고 의혹들이 백화점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재산 증식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비례대표 시절에 국회에 신고했던 재산은 1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억대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한국당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박영선 후보가 신고했던 재산과 그동안의 수입을 비교하면 1년당 4억 6천만 원을 썼다. 생활비로만 1년에 4억 6천만 원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뭐 세금도 있고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과거에 박영선이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1년에 5억씩 쓴다고 비아냥거린 걸 생각하면 똑같은 논리로 박영선은 1년에 4억 6천만 원을 생활비로 썼냐? 이런 비판을 들어도 쌉니다. 뿐만 아닙니다. 집이 세 채인데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도 있고 또 종로구의 아파트도 있고 분양권일 겁니다. 이건. 이또 굉장히 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신촌에 주택도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그렇다면 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1인 1주택 내가 사는 집 말고는 사지 마라.
안 그러면 고통스럽게 해주겠다. 그런데 박영선은 왜 이렇게 집이 많습니까? 오피스텔 전세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박영선 후보자의 의혹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에 또 터졌습니다.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왜?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사는 곳과 주민등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봐도 심각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행법 위반일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자, 국회 산자위 소속 이종배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요. 박영선은 서울 서해문구 연희동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서해문구 연희동에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서울 구로을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로을은 과거에 조금 그렇죠? 그래서인지 구로을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로을에는 오피스텔 전세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기는 서대문구에 살면서 주소지는 구로을로 해놓고 이게 바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아니 현역 의원이 서울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 서대문구에 집이 있고 집에서 살고 지역구는 구로을이다. 그리고 구로을에는 선거운동할 때나 또는 지역구 관리할 때만 가고 실제는 잠은 서대문구에서 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산이나 광주나 이런 지역구 의원들 서울에 집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주민등록은 부산이나 광주나 뭐 충청도로 해놓고 서울에 있는 집은 그냥 활동할 때 산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서울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뭐가 구로울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동네입니까? 왜 굳이 서대문구 주택에서 삽니까? 이건 제가 봐도 구로울 유권자를 배반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매일경제가 보도한 것을 보면 박 후보자 측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희동 자택은 거소지로 활용하고 있다. 지방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거소를 국회 인근에 두는 사례가 많은데 그럼 모두 주민등록법 위반인가 묻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서울입니다. 서울 다 구로을이나 서대문구나 그 차로 하면 얼마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는 자 주유소 이용 장소 목록 같은 걸 보면 거의 서대문구 이쪽에 사는 거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장할 사람은 이현주 의원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제일 많습니다. 13만이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이현주 의원이 최근에 사흘 전쯤에 이현주 TV에 이런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서민 대변한다던 박영선 후보의 실상은 그리고 갑 중에 갑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영상을 올렸는데 17만 클릭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은 이렇게 박영선을 저격하는 영상을 왜 올렸을까요? 이현주 의원이 바로 이 산자위 의원이고 아마 바미당 간사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이 박영선을 공격할 겁니다. 박영선과 이현주는 과거에 민주당 시절에 친했던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당 갈 때 박영선 의원도 가지 않느냐 이런 기사도 나오고 했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최근에 보수정당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날카로운 의젠다 세팅으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한국당 의원 10명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보수의 잔다르크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 이현주 의원이 자기 유튜브 TV에 갑 중에 갑 박영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과 구로을 지역구에서 늘 붙었던 한국당의 강요식 당협위원장을 불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웬일일까요? 아마도 이현주 의원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칼날을 지금 막 갈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이름을 날릴 때 그때 박영선이 아닙니다. 이제는 과거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똑같은 모습의 후보자 비판을 본인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저격수로 활약했던 박영선 후보자는 이런 말을 과거에 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해서 사퇴하라는 말을 야당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인가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김병화의 재산 문제를 비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을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재산을 불렸는지 다 소명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선은 본인 재산이 어떻게 이렇게 불어났는지 소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돈이 늘어도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뭐 국제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그럼 재산 신고는 왜 그것밖에 안 합니까? 그럼 매년 진짜 1년에 4억 6천만 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역 봐주기 없다. 현역 불필시나 끝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박영선은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영선은 어떻게 피해갈까요? 지금 뭐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그 아들은 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인데 병역 문제 의혹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게다가 오늘 또 터진 것을 보면 자, 과거에 박영선 의원은 재벌의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재벌의 대표로부터 고액의 호응을 받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물증이 나온 겁니다. 내로남불. 과거에는 의원 시절에는 청문회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던 그가 질문했던 바로 그 문제로 부메랑으로 지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현주 의원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지금 칼날을 세우고 있을 테죠. 27일 청문회야 그래서 기대됩니다. 과연 박영선은 방패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야당은 제대로 칼날을 세울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이현주 의원이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이현주 의원의 입담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가 과거에 박영선과의 인연을 안면 몰수하고 제대로 질문하고 지금 쏘아지는 이 갑 중의 갑이라고 본인이 직접 이현주 TV에 쓴 것처럼 제목에 본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갑 중의 갑으로 행세했던 박영선을 어떻게 제거할 건지 온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 파이팅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그 많은 의혹들을 박영선이 어떻게 해명할지 정말 관심이 갑니다. 오늘 진성호의 융단 폭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성호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이 영상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면 진성호 방송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돈은 들지 않지만 진성호 방송에는 큰 힘이 됩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붉은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클릭해주시고요.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은 상단의 진성호 방송 바로 밑에 붉은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꾹 눌러주십시오. 진성호 방송 열심히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